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오늘 새벽에 암호화폐 거래소 하나가 더 파산을 했습니다. 참 지금 같은 상황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느낌이죠. 이 비트렉스 거래소가 바이낸스나 FTX, OKX만큼의 거래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소가 파산을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먼저 이 텔레그램 방에 제가 공유를 해뒀고요. 아무래도 이런 정보들은 대본을 쓰고 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텔레그램 방은 그냥 키보드로 치기만 하면 돼서 그냥 고정 댓글에 링크만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 6시 52분 코인리스에 올라온 기사로 SEC에 기소된 비트렉스 거래소가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와중에 봤기 때문에 좀 큰일이 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딱히 크게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부터 한번 볼게요. FTX 사태로 인해 아마 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에 대해 많이 보셨을 건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선 우리나라처럼 법정 관리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청산 가치보다 존속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되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번 비트렉스 또한 이제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거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청산 가치보다 이제 존속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되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은 챕터 7을 신청해 기업은 이제 영업이 중단이 되고 신탁 업체가 기업 자산을 모두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우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이 비트렉스의 거래소 순위인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이 비트렉스의 거래소 순위는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 5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아닌 현물 기준이고요.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신 거래소들이랑 마찬가지로 현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1위는 바이낸스, 그리고 2위는 코인베이스, 3위는 크라켄, 그리고 우리나라 거래소 빗썸이 11위이고요. 비트겟이 14위, 그리고 23위가 업비트, 47위가 빙엑스, 그리고 55위가 비트렉스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들보다 낮은 순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서 FTX 거래소와 비교를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비트렉스가 파산한 거래소는 비트렉스 US입니다. 즉 비트렉스 글로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미국에 설립한 비트렉스 US가 파산하게 되는 거고요. 바이낸스가 있고 바이낸스 US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FTX가 있었고 FTX US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다른 국가 지사의 거래소가 파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잡음 정도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을 흔들 만큼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렉스 US가 파산하게 된 이유는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4월달에 SEC가 미등록 거래소 운영 등의 혐의로 비트렉스를 기소한 것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제도 없고 다 증권이라고 이제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으니 그냥 미국에서 발을 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계기로 도대체 왜 SEC가 이렇게 거래소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여러 거래소들을 들쑤시고 다니고 있잖아요. 도대체 SEC는 지금 왜 거래소들한테 꼬장을 부리는 걸까? 한번 뇌피셜을 돌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고 또 SEC의 손 안에 두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돌고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보면 저는 이 EDXM 거래소의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EDXM 거래소 같은 경우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입니다. 아직 정식 출범은 하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아무래도 막대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EDXM 같은 경우 월스트리트에서 검증이 된 멤버스 증권 거래소인 MEMX의 기술 인프라를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이 멤버스 증권 거래소 같은 경우 2019년도에 모건 스탠리 그리고 찰스 슈업 등이 합작해서 설립한 증권 거래소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증권 거래소의 인프라를 받고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SEC 같은 경우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즉 이 EDXM 거래소를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SEC가 다른 거래소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거래소 하나 만드는 거 이 기관들 입장에선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1월에 출시가 된다고 소문이 돌았었는데
때문에 벌써 5월이죠. 제 생각엔 지금 EDXM 거래소는 이미 다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거래소 인프라를 지원받아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그 판을 새로 깔아주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다 내보낼 생각으로 지금 SEC가 이러는 것 같고, EDXM 거래소 틀은 뭐 다 만들어 놨는데 아직 암호화폐가 증권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SEC는 암호화폐를 자기 범주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거고, 또 EDXM은 증권거래소의 기술 인프라를 지원받아 만든 거래소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뇌피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의 생각입니다. 왜 SEC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를 생각해 보니 결국 서로 원하는 것이 같은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EDXM 거래소를 정식 출범해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겠죠. 결국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정보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킹 실시간 정보 텔레그램 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돈을 받지 않고 또 입장하기 위해 어떤 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